만약에 이게 단순하게 한 층으로 되어 있다면 그 숲에서 있는 이파리 층이 얇아질 텐데 복층으로 있다 보니까 층층이 나뭇잎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뭇잎은 뭐다? 맛있는 물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각 층마다 거기에 맞는 생물들이 꼬여들면서 숲이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해지면서 우리가 볼 때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풍성한 숲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 인공적으로 숲을 가꿀 때 나무를 심어서 가꾸게 되면 되게 이제 숲이 없는 곳에, 그러니까 뭐 있던 곳이 망가진 곳에 인위적으로 나무를 심어주잖아요. 그러면 나무들이 비슷한 크기의 비슷한 나무를 심어줍니다. 그럼 숲이 점점 자라게 되죠. 그렇게 점점 자라더라도 이게 이제 인공림의 가장 큰 약점이 뭐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하지가 않고 층층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외부에서 어떻게 뭐 산불이 나거나 바람이 불면 다 같이 쓰러지고 그 다음에 어떤 곤충이 여기는 나무를 집중적으로 갉아먹는데 다행히 여기는 새가 이것도 좋아하네. 다양한 생물들이 꼬이니까 어떤 한 종이 위험한 종이 크게 자랄 염려가 없습니다. 생물학적으로 그 밀도를 조절하는 반드시 잡아먹거나 해하는 또 다른 생물이 있죠. 그래서 단순한 숲은 예를 들어서 어떤 한 곤충이 싹 먹을 수도 있고요. 설리복파리 이런 거. 소나무 제순충 다 그 단순림에서 인공조림에서 많이 나옵니다. 혹은 어떤 병이 발생해서 그 숲을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는데 여기에 살고 있는 전혀 드러나지도 않고 별로 주목받지 않던 어떤 새가 먹어치울 수도 있고 혹은 주목받지 않았던 어떤 균이 곰팡이가 그 병을 제압하는 항생제를 내놓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한 숲은 굉장히 위태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복잡하게 층을 이루고 복잡한 수종으로 구성이 됨으로써 숲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겁니다. 사람도 우리가 다양한 생물들이 있어야지만이 심정적으로 즐겁습니다. 기쁩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 사람에게 사실 아까 말씀드린 너무 오래된 숲에 가서 도토리도 물론 좋지만 사람이 도토리보다는 가끔 산딸기도 먹고 싶으시잖아요? 그죠? 산딸기 따로는 또 어디로 들어갑니까? 숲 가장자리 갑니까? 숲 깊은 곳에 갑니까? 빨간 열매를 다는 맛있는 것들은 가장자리 햇빛 뜨는 곳에. 숲이 우거지면 산딸기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산딸기 따러 갈 때는 이렇게 친구랑 같이 가요. 니는 저 안에 가 찾아봐. 나 여기 살게. 난 말 나온 김에 두릅도. 올봄 두릅 드셨어요? 두릅은 대표적으로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 곳에, 그래서 길 가장자리 도로 주변에 자랍니다. 자, 이처럼 숲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복잡해지고 또 그 과정도 복잡하지만 사실상 중간에 어떤 우발적인 사고에 의해서 복잡해지지만 우리가 어떤 그 나무 종류를 보면 그 어떤 빛이나 그늘, 그죠? 그 수분 관계에 대해서 이 나무가 앞에 들어올 것이다, 뒤에 들어올 것이다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과정에 어떤 사고에 의해서 다른 종이 들어와서 종 구성도 복잡해지면서 구조도 복잡해지면 연쇄적으로 다른 종들도 더 많이 들어오더라. 여기까지 이해를 하시면 이제 숲이 만들어지는 과정과 숲이 스스로 안정된 상태를 찾아가는 과정까지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숲을 볼 때는 어떻게 보느냐. 이 숲이 복잡하니 좋군. 이 숲이 단순하니 좋군. 이렇게 보면 얼마나 단순하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제 좀 어려운 얘기겠지만, 이제 숲 생태, 산림 생태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숲이 그래도 생태적인 기능이 어떤가를 따져야 되겠죠? 그래서 흔히 숲의 어떤 기능, 생태적인 기능을 크게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물질 생산 기능입니다. 두 번째가 생물종 했죠? 생물종 부양 기능입니다. 그죠? 세 번째가 뭘까요? 환경적인 기능입니다. 우리의 주변 환경을 만드는 겁니다. 이거는 다음 시간에. 그래서 물질 생산 기능은 뿌리, 줄기, 잎, 열매 모든 게 있으면 물질이죠? 네. 그 숲이 복잡할수록 물질의 양이 많죠? 네. 그런데 이렇게 숲이 물질을 생산하는 기능을 우리가 생산 기능 중에서 물질 생산을 바이오매스 생산이라고 합니다. 바이오매스 들어보셨어요?
바이오는 생물이고 매스는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바이오매스 그러면 생물체량입니다. 소위 말해서 일정한 면적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새로 만들어지는 조직의 양 혹은 그 안에 들어있는 식물 조직의 양을 나타내는 수치겠습니다. 그러니까 크면 좋겠죠? 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기에 운동장만한 소위 말해서 100m 곱하기 100m는 1헥타입니다. 1헥타의 숲이 있으면 그 숲에서 1년 동안 새로 만들어지는 식물 조직의 양이 얼마나 될까요? 1번 1톤, 2번 10톤, 3번 100톤, 4번 500톤. 한 10톤에서 15톤 정도입니다. 뭐냐면 이 숲 1헥타라는 숲 면적에서 매년 새롭게 생겨나는 조직의 양만 그 나무 이렇게 기존에 있던 뿌리 줄기 빼고 매년 새롭게 생기는 양만 우리나라에서 10톤에서 15톤입니다. 속은 못 피했죠? 네. 그 다음 뭐 새 뿌리, 새 줄기, 새는 먹어서 봄이면 우리가 보릿고개를 넘겼습니다. 네. 그죠? 그러니까 매년 새롭게 성장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새로 자란 거 말고요. 1헥타에 그 소위 말 1헥타 면적의 숲에 들어있는 총 식물을 다 걷어내서 무게를 재면 다시 시작합니다. 몇 톤이 될까요? 1번 100톤, 2번 500톤, 3번 1000톤, 4번 만톤. 500톤 잘 찍으셨네, 그죠? 500톤에서 600톤 정도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지금은 그렇게 보지만 지구상에 나무가 한 4억 년 전에 숲이 생기면서 4억 년 동안 해마다 엄청난 양의 물질을 생산해서 그게 다 땅으로 쓰러져서 분해가 안 돼서 땅에 묻힌 게 뭐냐면 화석연료입니다. 여러분 볼펜에 나오는 심 있죠? 볼펜 심 안에 뭐였냐면 잉크 있죠? 네. 그거 5억 년 전의 나무예요. 소름 돋죠? 네. 얼마나 많은 물질이 생산되어가지고 그게 땅 속에 들어가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불순물이 빠지고 순수한 탄소만 남은 게 그게 석유, 석탄이에요. 그럼 우리가 지금 귀찮게 새어나오는 이런 말 해도 돼요? 볼펜 똥. 그게 바로 그 수억 년 전의 식물체 몸입니다. 너무 놀랍습니다. 우리가 그걸 쓰고 있는데 그걸 너무 빨리 써버렸죠. 너무 빨리 쓰니까 이제 화석연료가 고갈되니까 뭐 하냐면 바이오 에너지 씁니다. 그게 땅으로 들어갈 에너지를 생각 안 하고 그냥 이거 빨리 급한 대로 빨리 저거라도 어떻게 해가 우리 정제해가지고 써야지 나오는 게 바이오 에너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적절히 잘 썼더라면 땅으로 쓰러져서 묻히는 그 양과 우리가 쓰는 양을 잘 조절했더라면 우리가 정말 너무나 끊임없이 전기 화석연료 걱정 안 하고 더군다나 화석연료를 많이 써가지고 CO2 이런 거 걱정 안 하고 할 수 있을 텐데 우리가 너무나 급격하게 고갈시키는 정도까지 간 겁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엄청난 양의 그래서 막말로 우리나라의 모든 석유 모든 공급